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문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도비하고 시비로 이제 50 외국에 나왔는데 굳이 호텔에 자꾸 우리는 경주에 그 독특한 속세가 그래서 한옥 펜션들 있죠.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모텔도 많이 갔었고 음식도 신기한 게 우리 먹는 한식 이런 거 굉장히 저격하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매운 떡, 매운 떡. 그 다음에 바베큐, 달고나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예전 고대왕국부터 여기까지 온 과정들을 목격한 곳이죠. 모두 그 과정에서 부침을 겪기도 했죠.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에이펙 정상회담은 그 대단한 경주의 역사에서도 앞으로도 굉장히 앞으로 몇천 년간 더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정상회의를 했었을 때는 대한민국은 뭐 서울 아니면 부산이었어요. 늘 뭐 아니면 제주 이런 정도의 반복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세세한 진면목을 세계에 보여드릴 때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경주고 바로 그게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준하룡 시장님, 김석기 의원님 등 포함해서 여기에 정말 목숨 걸고 뛰는 우리의 일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위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경주의 풍경은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유지해야 될 그 유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 시설 준비하시는데 또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완벽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해냈을 때 우리의 경주와 우리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빛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를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주의 아름다움을 세계로 알리게 될 겁니다. 이건 경주시와 경북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단히 우선순위를 두고 치러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경주에 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에이펙 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며칠 전에 출범했죠. 우리 자랑스러운 저와도 아주 각별한 김석기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셨는데다가 우리 김영동 의원께서도 추진위원으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한 팀으로 경주의 에이펙 성공을 그리고 경주의 발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이펙 준비에 큰 힘을 보태주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참석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품격일 겁니다.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한다고 품격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전날 대구에 이어서 오늘 경주 찾으셨는데 이틀간 영남권 홍보 이어가시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계시는 곳이고요. 특히 제가 어느 지역을 갈 때
어떤 부분을 국민들께 뭐 이런 기회에 정치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경주는 그냥 경주로서 당원들이 많은 곳 이런 개념으로 온 것은 아니고 여기가 우리 주 시장님하고 제가 아까 행사를 했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올 가을에 열리잖아요. 그 과정을 국민들께 소개해드리고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같이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경주를 오게 됐습니다. 다 떠나서 경주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오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본선을 이제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본선에서 떡수 후보의 자출범에서 부인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는 방안과 각을 먹고 하는데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보수 정치는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각각의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굉장히 정치인들보다 더 절실하고 단호하신 것 같습니다. 이기는 길로 가자.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서 뭐든 해야 한다. 뭉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정치인들보다 국민을 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에너지를 모아주고 계시고 그것이 지금 바람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뭐 생각과 뜻을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으는 거 그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걸 뭐 따로 이름을 붙여서 얘기할 것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보수 정치의 핵심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다양한 단계의 치열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에 소속한 정치인들은 여기 집중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에이펙 준비 현장 둘러보셨는데 현재 준비 상황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뭐 내밀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라 천년 고도잖아요. 천년 그리고 앞으로 천년이 더 지나도 이 경주 입장에서는 이 올해 가을에 있을 에이펙이 더 오랫동안 기억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주시장님 비롯한 지방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회 김영동 의원 추진위원이시죠. 그리고 중앙정부가 사력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잘 돼야 하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2005년에 에이펙이 있었잖아요. 동백섬의 그 시설도 멋졌지만 이곳 훨씬 더 크고 준비 상황에서 좀 더 넉넉하고 그리고 볼거리도 더 많이 즐길 거리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자랑 경주 아닙니까?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진영과 관계없이 경주의 이 준비를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철우 경기도지사가 이제 출마를 하셨잖아요. 근데 일각에서 에이펙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철우 지사께서 출마를 하면서 공석이 생겼죠. 지자체장들이 이런 공석들이 출마 관계에서 많이 생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시장님 같은 분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뵈니까 정말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다하시는 면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응원드리고 저도 국민과 함께 에이펙 성공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R&D 삭감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이 많으셨죠. 그리고 과학을 하시는 분들께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총선을 치르고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동안 그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렇게 이미 실행이 됐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인류적으로 R&D 지원을 깎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누수가 있다면 그 누수의 부분을 해결해야지 전체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학기술에 인생을 걸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풍선 말미에 제가 냈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걸 실행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냈던 것이기도 하니까요. 용산 제2집무실 문제는 민주당의 숟가락을 얹은 것이지 이미 준비되고 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세종의 제2집무실의 문제는 말이죠. 그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모든 대통령실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 이 문제는 개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말을 보면 뭐 이랬다가 조금 애매하면 바꾸고 한 세네 번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다 이전한다는 식으로 바로 대통령이 되면 세종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었는데 슬금슬금 꼬리를 붙이더니 결국은 뭐 뭔 얘기인지 모르게 돼버렸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실망하시는 분들은 뭐겠어요. 그리고 정체가 혼란스럽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돼서 어디에 근무하는 거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논쟁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선거로 대통령이 돼서 인수위 기간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처음에 직무를 시작할 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6월 3일 날 선거를 치러서 그날 밤에 결과가 나오면 6월 4일부터 대통령은 출근해서 국민을 위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6월 4일은 용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일을 하고 이 문제들과 어려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뭐 근무 장소라든가 그런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국민의 표를 걸 때 조건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표를 달라고 조건을 걸 만큼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뭘 이룰 것인지를 말씀드려야 될 때지 내가 어디로 가겠다. 이미 한번 그 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대의 혼란, 그런 부분에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뭐 그런 논의를 제가 아예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걸 앞세웠었을 때 정말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우리가 쏟아 넣어야 할 에너지가 분산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저는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제대로 개헌해서 파치체제 문 제대로 닫고 새 시대로 가야 합니다. 새 시대는 50년, 100년 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해서 헌법에 제대로 다 먹고 그거 50년, 100년 쓰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수도 이전의 문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오셨으니까요.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네. 최근 특히 관세 관련해서 이제 경주 자동차 부품산업, 이제 포항 철강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에이페 이렇게 있는데 이 관련돼서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또 뭐 따로 얘기하시거나 또 공약이 있으면 말입니다. 관세의 문제는 철저하게 실리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너무 이념적인 문제, 큰 틀을 갈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주고받는 거의 문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저항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세 문제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대한 가격 부담으로 전가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이 발표되는 대로 그대로 다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보를 가지고 실리를 얻어야 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상황이 바뀔 거거든요. 다른 나라가 그런 관세 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 내 여론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타협점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는 그런 타협점들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 있잖아요. 미국은 어차피
해양을 지배하는 정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조선업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의 군수 조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겁니다. 정치적인 수사라든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 없고 우리의 속내를 미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덕수 총리님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뭐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한덕수 총리님은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문제, 경주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는 미국으로 옮기면 된다 이러지만 자동차 부품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 게다가 판로들도 다 막혀 있고 지금 멕시코에다 공장 줘놓은 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멕시코에 공장 넣으면 지금의 트럼프 정책대로라면 그것도 다 관세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냐? 한덕수 총리님이 그런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괜히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분 상식적이고 애국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문제를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완전히 밀어둘 수는 없어요. 그때까지 집중하시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때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국가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에 맡기고 우리 국가 내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압박하거나 기업에 대해서 그립을 잡는 그런 거의 중심으로 좀 국가 기능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공약으로 말씀드린 걸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 같은 워룸을 만들고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만들겠다는 뜻은 뭐냐면 기업들을 옥죄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외국과 하고 있는 전쟁들, 나라를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협상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거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기업은 기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 정도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경주에 있는 많은 부품업체들 직접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못 하잖아요. 저는 국가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대신해서 그런 더티워크, 그러니까 꼭 기업 입장에서 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그 일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케이. 저기 한 말씀만. 네. 이런 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온 대로 먹어야 됩니다. 여기 괜찮아요. 천연이니까. 맛있게 먹는 게. 드시죠. 네. 오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경주 정말 좋네요. 예. 저는 경주 올 때마다 항상 요 정도 거리에나 이런 등 주변에서 되게 오래 어쨌든 그렇게 바쁜 시간에 우리 경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국회의원 여러분 함께 방문해 주셨는데요. 김영동 지난번 저희가 행사 때 아마 다 오신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강의 어려울 때 비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잘 이끌어주시고 강대표를 여기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 경주에서 아까 되게 많은 분들이 와셨는데 12시 반에 저희들이 오시라는 시간을 가져서 다 오셨는데 직장인들도 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라도 쉽다가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회장님 내 뜻을 저희들이 잘 전달을 그리고 우리
경주에서는 특별히 별도로 소개를 드리지 않고 최근 도의 부원장이 도의원을 비롯해서 도의원들, 그다음에 시의원들, 또 각 위원들, 각 위원장님들 다 참석해 주십니다. 대표로 우리 부회장님 인사하십니다.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강동원 대표는 강도의 말씀도 괜찮고 또 신문한 일이 있으면 예, 보수만 보수 아주 사랑합니다. 요번에 우리 8분이 부자가 나오셨는데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 7분도 알고 가셔야 되겠지만 혹시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분들하고도 대연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면 그걸 지금 우리가 본선을 치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워. 정말 그게 오래가 지금 전체주의 사회다. 이럴 때는 저는 양전구라는 법안이 뭐 어디 가서 뭐 바닥을 기어야 한다고 그리고 누구 모셔야 한다고 이제 같이 손잡고 지금 우리는 차이점은 찾아야 할 게 아니라 공통점 나라 지키겠다는 공통점 나라 가르쳐야겠다는 공통점 이거 하나는 더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어제 서로 모르는 분들은 저 너무 개빡하니까 제가 민주당한테 안 하잖아요. 받아치지 않잖아요. 저는 저도 욕하는 건 제가 다 다른 분들이 힘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과 다 싸워라. 아니 성밖에 지금 그 적의 대군이 와 있는데 우리끼리 그렇게 없잖아요. 무조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분이라도 더 모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역할을 제일 잘했어요. 저는 그걸 배제하지 않는 거고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여기 자기는 시각으로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질 권리가 없다고 지금 다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이재명 대표나 저 사람하고 저분들하고 정치해봤잖아요. 저분들하고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몰라요. 뭘 하더라도 자기들의 진실을 구축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기에는 지금까지도 7~80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걸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에게 3년만 하고 내려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주변에 남다른 사람 많은데 그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이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 말고 우리 아니라 그건 좀 얘기했습니다. 자, 뭐 하실 말씀 있는 분들하고 있습니까? 예. 저렇게 보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약 1년도 안 되는 시간으로 다시 방문하시는데 전국을 다녀보시면 저번에 대표 선거를 할 때와 지금의 온도 차이가 난다고 보이시고 거기에 대한 대표님, 전 대표님의 생각, 또 나오는 메시지를 크게 전해낼 필요는 있지 않는 생각이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남 이재명이라고 해서 이재명만 안 된다, 이재명 안 된다라는 선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벽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출했던 법안,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거부하면서 나라를 지켜왔던 법안들이 그런 그 법안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통과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될 것인가.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떤지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 만나면 많이 좀 좋아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저는 제가 계엄을 막았잖아요. 저는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그때 제가 선거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거 안 된다면 그리고 제가 그걸 계엄을 막고 이 과정에서 뭐 그렇게 배신자니 뭐니 공격받을 줄 알았어요. 뭐 당에서 저는 오래 있어 왔으니까요.
그런데도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그걸 막지 않으면 선거 안 되면. 그리고 어제 제가 토론에서 굉장히 수위가 낮은 개혁 질문했지만 다들 도망가잖아요. 그거 진짜 민주당하고 붙었을 때 나만 쓰겠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마음 상하는 그런 당원들이나 진료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게 뭐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럴 생각 없어요. 감정의 문제고. 그리고 그 제 마음을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시겠죠. 근데 그걸 제가 이건 이렇다 이렇게 저는 구질구질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효과를 점점 이제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무기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무기가 될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용병 뽑으냐. 저희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여러분의 용병이에요. 국민의 용병이고 지지자들의 용병이에요. 저는 용병 맞아요.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도 용병입니다. 자기들 주인이 아닙니다. 그 대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용병.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민주당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기간에 저를 좋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힘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싸울 수 있게 하면 기회를 주세요. 다른 사람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중요한 명분이 이외에 그냥 모든 걸로 걸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 이재명만 내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예요. 반 이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저는 그것 때문에 시대교체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그리고 역시 책임의 한 축인 이재명도 과거로 보내자는 같이 극복하고 새 시대로 가자는 시대 정신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그걸 지금 정치부에서 얘기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대통령과 또 이재명과 또 그분들이 지적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시대 교체가 세대 교체를 해야죠. 제가 50 조금 넘었습니다. 3년 대통령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뭘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선거 개혁으로 나왔죠. 꼭 누가 싸웠죠. 그리고 그렇게 싸울 때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산층과 자영업자, 중산층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당이 될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또한 그 정당은 기업, 부자들, 그리고 약자 이렇게만 계속 얘기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강해지려면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머리를 넣고 강력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재명의 여러 가지 노력 이상한 것도 있죠. 그거는요 뭐가 안 된다는 뜻이 그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거부권이라는 단계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상한 것 같은 게 다 통과돼요. 또 우리는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라가 망가지는 상황들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에서 끔찍한 일이 연동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취임 정치에서 나와서 막을 수 없어요. 죽을 각오로 정치해야 이깁니다. 저는 출마 선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전쟁같이 선거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죠. 전쟁같이 선거하는데 다른 수단과 갖고 누구랑 뭐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겨야죠. 그리고 졌었을 때 우리는 정말 망조가 된다고 그걸 다 아시잖아요.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다만 제가 당내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이기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당내에서 실망해 있는 많은 분들을 묶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누가 이길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보시죠. 누구 권투 보면 누구 대 누구 vs
VS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결정됐잖아요. 이쪽에는 사진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8명 하나씩 바꿔보세요.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독하다고 하신 분들 많고 공격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그래서 좀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런 사람 상대하기는 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죽을까봐 손쳤더라도 끝까지 가서 이겨보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많은 지지자들이 다시 한 번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정치를 보시면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져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총선 때도 비대위원장 나왔지만 제가 불출마했잖아요. 펼치고 안 달았죠. 또 제가 하는 공천인데 그거 어렵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저도 똑같이 그냥 대통령 워낙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냥 서로 간에 기분 맞추고 이래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도 근데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나라 망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제가 그 살아온 인생 국정에서 원칙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큰 전쟁 같은 경우가 지금 앞에 있으면 제가 거기서 먼저 노려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긴다라는 스포를 얘기했잖아요. 노골적이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팀이 이긴다는 얘기, 우리 팀이면 이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팀이 이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겨를 저런 사람들 맡을 수 있잖아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3분만 더 받아요. 시간. 이제 그러시면, 아까 말씀 중에 개인 미래보다는 국민의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운동하신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들 다들 공감하고 다들 느끼는 바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